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요즘에 시장의 가장 화두는 카카오뱅크인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난린데요. 네, 지금도 오늘 8월 9일 오후 1시경인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네 마네 막 이렇게 가시권이 좀 잡혀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롯데케미칼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롯데케미칼, SKC, 코오롱인더 이런 주요 화학 업체들이 이런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피크론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좀 통일되고 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SKC는 화학사업부 담당하시는 총괄 대표님께서 정확히 2분기가 정점이다라고 좀 찍었던 표현이 좀 있었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에도 이제 조금 7월 정도에서는 조금씩 스프레드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간단한 것 같아요. 석유화학이나 이런 소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가격이 빠지니까 부담이 좀 되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런 제한이 좀 조치가 좀 있잖아요. 수출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내수를 좀 자꾸 돌리면서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좀 제한되면서 공급이 조금 타이트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석유화학의 쌀, 이렇게 표현이 불리는 에틸렌 같은 경우에도 증설이 좀 많아서 요즘에 롯데케미칼 주가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경향이 좀 강한데, 아무래도 증설 물량이 들어오면 이런 강한 가격 같은 게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설이 됨에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요번에 이제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찾아보다가 송원산업을 한번 좀 공부를 해봤어요. 송원산업은 그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안정제 제품이 이제 주요 품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기초 유분이 NCC가 신규로 가동되고 또 한파 이후에 정상 가동을 시작한 미국산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PE 이런 제품들이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2분기부터는 아시아 지역의 공급 과잉 우려가 좀 높아진 상황이지만,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기초 유분의 이제 첨가제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전방 시장의 증설에 따른 Q 증가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고, 사실은 처음 그렇게 아이디어를 잡았을 때는 송원산업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었는데, 막상 또 이것저것 데이터를 만지다 보니까 약간 좀 반반인 의견이 결국에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접근은 전방 시장에서 이제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송원 시장이 공급을 하게 되는 양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긍정적인 영역. 그래서 실제 유한타증권 황교안 연구원도 지난 6월 24일에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유한타증권 황교안 연구원께서 이제 6월 24일에 발간한 대한유화 리포트를 참고해 보면은, 이제 수요는 연간 이런 기초 소재 수요, 특히 이제 에틸렌 같은 경우 수요는 700만 톤이지만 올해는 2021년 상하반기를 합쳐서 약 1156만 톤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증가를 해서 석유화 피크아웃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처음 아마 이 업계에서 제시를 하셨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송원산업은 어쨌든 이제 들어가게 될 게 많으니까 이렇게 좀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잡고 회사의 그런 송원산업의 주가와 수출입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물량이 증가하면 실제 이 회사 이익이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산화방지제나 복합 안정제 수출 금액과도 비교를 해보았더니 요거는 별로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고요. 데이터를 만지다가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나프타나 에틸렌의 실제 가격 동향과 송원산업의 주가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이디어를 잡을 때는 그 가격보다는 저는 수량, Q에 더 초점을 맞췄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만져보았을 때 특히 주가 같은 경우는 Q보다는 나프타나 에틸렌 가격
부분에 더 예민하게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 수출되는 물량의 3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나프타는 수입 금액과 비교를 해봤고, 이제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나프타에서 이제 가공을 한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에틸렌은 수입 금액보다 수출이 약 2.5배가량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과 비교를 해보았더니 수출 가격과 송원산업의 주가도 상당히 좀 밀접하게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나프타 수입 가격과 송원산업의 주가 역시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기초 유분 가격도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송원산업의 주가도 그와 유사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송원산업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하나, 이제 반대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에틸렌이나 나프타 등 그런 기초 유분 가격을 따라가는 주가는 그거에 먼저 반응하는 그런 이제 측면, 부정적인 측면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반반인 상황 때문에 2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지금 유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잖아요. 60불 후반에서 뭐 7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유가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NCC가 신규 가동이 되어서 뭐 에틸렌 등의 기초 유분이 수량이 증가한다 그래도 스프레드는 축소돼도 이제 절대 가격 자체가 크게 빠지지는 못하니까, 유가가 만약에 여기서 빠지지 않고 좀 유지되거나 좀 올라간다면은 뭐 송원산업의 주가도 뭐 더 좋게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유가가 빠지게 되면 송원산업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실제 그 당시 유가도 그 17년 하반기부터 18년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 수준이 2018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더 아니면 이제 꺾일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송원산업에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021년 상반기에 달성한 영업이익은 390억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후 390억 원이라는 숫자가 2016년에 기록했던 504억 원 이후로 가장 좋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주가랑 비교를 했을 때는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밌게도 실제 이 회사 영업이익이랑 주가를 비교해보면 또 잘 안 맞아요. 보통은 이런 화학 기업들은 잘 맞잖아요. 그쵸. 영업이익이랑 주가가 뭐 약간의 시기상 미스매치는 있어도 절대적인 흐름 자체는 똑같이 가는데, 이상하게 이 회사는 영업이익과 주가와의 그런 흐름 자체는 그렇게 비슷하진 않았습니다. 되려 그 기초 유분 가격과 좀 더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석유화학 피크아웃 논란 속에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트래킹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에틸렌 가격은 사실 검색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을 이어가서 아까 처음에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드렸는데, 덩달아서 오늘 카카오도 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제 정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었는데, 이전에 이제 카카오가 주가가 계속 시장보다 훨씬 이제 강하게 끌고 갔을 때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을 명확하게 좀 숫자로 제시해줬던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말이 좀 많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다고 이 회사가 다음 분기에 성장을 안 한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명확하게 조금 성장의 가이드를 줬다면 지금은 조금 숫자보다는 조금 말이 많아졌다라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지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확하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럴 것이다 했으면 지금은 약간 이러해서 좋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말이 약간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조금 꺾였어요. 그렇다고 성장이 안 한 건 아닌데,
시장에서 이제 고성장, 그러니까 고밸류, 그다음에 이제 높은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에서는 성장성이 둔화됐다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큰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50%, 70%, 100% 성장하던 게 갑자기 다음 연도에 20% 성장을 하면은 성장은 했지만 성장률은 둔화가 된 건데 사실 주가 그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걸 봐보시면 알겠지만 성장률 둔화는 사실 이런 회사들 고밸류 받는 회사에서는 가장 큰 이슈인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게 되어 있는데 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카카오만의 그런 투자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지금까지 크게 상승했던 거는 카카오 대화창에 이런 광고창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회사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신사업들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맞물리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되면은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또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꺾이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년 정도 전에 카카오 말씀드릴 때 선물하기에 대한 그런 밸류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최저가를 사게 되는데 카카오 커머스의 그런 장점은 최저가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선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가격이 얼마인지 사실 조금만 검색해보면 금방 나올 수도 있고 또 선물하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이렇게 좀 저렴하거나 막 이런 거를 도리어 가격을 알기 쉬운 걸 네. 선물하기가 편하죠. 네. 이런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커피를 먹는다면 동네에서 뭐 메가 커피 이런 1,500원짜리 먹는데 사실 선물할 때 1,500원짜리 커피를 선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를 최소한 선물한다든가. 그러니까 꼭 카카오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선물할 때 양주를 하더라도 네. 일부러 발렌타인이라든지 이름을 아는 그것도 뭐 17년 뭐 21년 이렇게 네네. 딱 정해서 주는 게 받는 사람이 아 이게 얼마짜리구나라고 인지하기 쉬운 그쵸, 거를 그쵸. 훨씬 더 비싼 예를 들면 와인이 있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와인 애호가들끼리 선물하는 거는 몰라도 일반인들이 선물할 그쵸, 때는 그쵸. 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뭐 저도 하나 네.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좀 비싸요. 사실. 비싸요. 네. 다른 똑같은 제품을 그대로 네이버 최저가 쇼핑에서 검색을 하면 더 저렴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선물해도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인지라 제가 선물하기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게 또 비교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가격 고민이 조금씩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선물하기 기능이 있지만 아무래도 카카오가 좀 더 편리하고 네이버는 이제 메일 아이디 기반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상대방이 못 보거나 그쵸, 받지 그쵸. 못할까봐 아직은 제가 네이버를 잘 쓰고 있진 않은데 묘하게 또 가격 차이가 커짐으로 인해서 약간의 저항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말씀 하지만. 주셨던 것처럼 선물하기 거래액이 그래서 전분기 대비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많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감소했던 이유가 1분기에는 설날 같이 이런 명절 효과가 있어서 이런 선물하기 이런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설날에는 또 이제 고기나 이런 단가가 비싼 것들을 선물을 하잖아요. 근데 2분기 때는 이런 게 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로 좀 감소했다고 했는데 사실 2분기도 5월 같은 경우에는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건도 가정에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그게 조금 부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3분기 때는 이 1분기 대비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만약에 또 올라간다고 해도 기존에는 뭐 30~40%씩 기본으로 성장을 하던 그 규모가 뭐 한 5% 성장했다, 아니면 6% 성장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 이 정도가 이제 캡이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멀티플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데 뭐 일단 이런 좀 시그널이 조금 보였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둔화가 그러니까 역성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런 좀 변화의 시그널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커머스와 이제 컨텐츠 쪽 관련된 그런 Q&A들이 집중이 되었는데 하나 변화된 게 있어요. 카카오톡 어플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째 탭과 네 번째 탭이
뷰 탭과 쇼핑 탭으로 바뀌었어요. 네. 기존에는 그 샵으로 되어 있었던 검색이었는데 이게 뷰와 쇼핑으로 바뀌었는데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샵 탭이 좀 잘 안 됐겠죠. 잘 안 됐으니까 이런 뷰와 쇼핑 탭으로 넣었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여기서 성장이 안 나오면 더 이상 광고창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쇼핑과 이런 뷰 쪽에서 트래픽이 좀 뽑아져서 나와야 이 그동안 이제 이런 성장이라는 게 이제 광고창을 얼마나 더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 카카오톡 이용을 할 때 첫 번째 탭은 그 친구 목록이 뜨고 두 번째는 대화창이 뜨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이해에서는 잘 벗어나지를 않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허들을 어떻게 이 카카오가 넘어갈 수 있는지. 근데 만약에 이 허들을 넘어서 카카오가 이번에 개편했던 게 성장이 의미 있게 나온다면 사실 카카오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런 성장에 대한 그런 변화의 시그널이 이번 분기에 좀 생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그 택시 시장 전부 네, 네. 80%뭐 대리 시장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예전부터는 21세기 문화발 기업이라고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그 생각은 잘 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잘 했는데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얘기지만 그것들에 어쨌든 좀 반발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반발도 생기고 지금 아직 공정위 같은 데서 제재는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제재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이번에 퀵 서비스도 새롭게 런칭을 했고 하반기엔 렌터카랑 그다음에 이제 전동 키보드까지 카카오 플랫폼으로 좀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내수 시장에서 안 하는 게 없이 거의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반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